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WinTV Hot News. 여러분, 에일리라는 가수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에일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가수 중 한 명입니다. 거의 매일 에일리의 노래를 듣고 보여줄게 라는 노래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부르면 신나고 힘이 생깁니다. If you haven't heard of her, I encourage you to look her up. She is truly an amazing talent. 선진국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이민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일자리를 빼앗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복지 혜택을 누린다는 정치 구호가 먹혀들었습니다. Anti-immigrant populism is a long-standing anti-immigrant sentiment, citing concerns over job displacement. However, many developed countries are now adopting notably immigration-friendly policies as the world faces low birth rates, aging populations, and recovery from the COVID-19 pandemic. 선진국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이민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일자리를 빼앗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선진 복지 혜택을 누린다는 정치 구호가 먹혀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에 일조했고 영국이 결국 브렉시트, 즉 유럽연합 탈퇴를 단행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이민 정서는 2010년대 중후반 선진국들이 단행한 잠깐의 일탈로 평가될 조짐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첨단 산업 인재 쟁탈전,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라는 세 가지 현상에 따라 지구촌에 대규모 이민 시대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지는 선진국 내 외국 출생자 인구 증가율이 지난해 약 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이민자가 지난해 120만 명으로 최대였고 스페인, 캐나다, 호주 등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미국으로의 이민자는 14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3분의 1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력 부족을 우려하는 선진국들이 적극적인 이민 친화 정책을 편다는 증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최근 여성 1인당 평균 2.3명이 됐습니다. OECD 선진국들의 2021년 출산율은 1.6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선진국 노동시장이 화랑을 보이며 구인난이 발생해 각 정부는 이민자를 흡수해 노동력을 보완시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 첨단 산업에서 각국의 인력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대이민 시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는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인재 비자를 만들고 명문대 졸업 비자 등을 주고 있습니다. 또 유학 후 그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억눌렸던 이민 수요가 최근 한꺼번에 분출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선진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선진국 통화 가치가 상승하고 신흥국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 것도 이민자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민자들이 구인난을 완화하는 순기능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산업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미국으로 이민해 온 사람은 미국인보다 기업체를 설립할 확률이 80%나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순위에서 파타고니아와 코스트코가 각각 1, 2위로 나타났습니다.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Patagonia and Costco ranked first and second, respectively, in the list of preferred brands among American consumers. South Korean companies Samsung Electronics and LG also made the list, coming in at 7th and 18th, respectively. 미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과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의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순위에서 파타고니아와 코스트코가 각각 1, 2위로 나타났습니다. CNBC 방송은 이는 미 국민 16,310명을 대상으로 최고와 최악 평판 기업을 고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7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하락했는데 테크 기업 가운데는 1위였습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함께 18위를 기록한 LG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비해 애플과 구글은 각각 10위와 35위였으며 소매나 유통기업으로 분류된 아마존닷컴은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지난해에 비해 50계단이나 내려와 62위였습니다. 세계적인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는 제품의 우수한 품질과 함께 오너의 기업 윤리에 높은 점수가 매겨졌습니다.
테니스 전설 세리나 윌리엄스가 AI가 선정한 역대 최고의 여자 스포츠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Whe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ChatGPT was asked about the greatest female athletes of all time, tennis legend Serena Williams claimed the top spot. According to ChatGPT, the second-ranked female athlete of all time is also American, gymnast Simone Biles. 테니스 전설 세레나 윌리엄스가 생성형 인공지능 AI가 뽑은 역대 최고의 여자 스포츠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NBC 스포츠는 최근 챗GPT에 역대 최고의 여자 스포츠 선수를 물어본 결과 윌리엄스가 1위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윌리엄스는 테니스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23차례 우승해 이 부문 역대 2위 기록을 보유한 선수입니다. 프로 선수들의 메이저 대회 출전이 허용된 1968년 이후만 따지면 남녀를 통틀어 메이저 대회 단식 최다 우승 기록 보유자입니다. 1999년 US 오픈에서 처음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올라섰고 지난해 은퇴할 때까지 20년 넘게 세계 정상급 선수로 맹위를 떨쳤습니다. 특히 2017년 딸을 낳고 코트에 복귀해서도 2018년과 2019년 윈블던, US 오픈 준우승을 차지하며 변함없는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최 GPT가 뽑은 역대 여자 선수 2위는 미 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였습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4관왕에 올랐고 세계 선수권에서는 금메달을 19개나 쓸어 담았던 선수입니다. UPS가 배송 차량의 에어컨을 축하하기 위한 잠정적인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UPS, the largest delivery company in the country, has reached an agreement to equip delivery vehicles with air conditioning amid union threats of a strike. If this agreement is not settled by July 31st, over 300,000 UPS truck drivers could stage a walkout and halt deliveries nationwide. UPS의 노동파업 승인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UPS는 올해 처음으로 배송 차량에 에어컨을 추가하기 위한 잠정적인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최대 배송 및 물류 회사인 UPS는 배송 차량의 에어컨은 물론 열 차단판 및 선풍기 등을 함께 장착하는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배달 직원들로부터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없이 일하면 건강상 위험하다는 불만들이 계속 터져나온 뒤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UPS는 기온이 기록적으로 높아져도 배송 차량에 에어컨을 추가하는 요구를 계속 무시해왔습니다. 최근에 100명 이상의 직원이 열사병으로 인해 입원해 신부전 증세를 나타낼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발생했었습니다. 이 합의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후에 구매된 UPS 배송 차량에는 운전석에 에어컨이 장착돼야 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9만 대 이상의 택배차에는 2개의 선풍기도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30만 명 이상에 이르는 UPS 직원들의 전국적인 파업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UPS와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7월 3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파업이 될 것입니다. 1997년 15일 동안 지속된 마지막 UPS 파업은 회사에 6억 달러의 손실을 야기했던 바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 세계 전역에서 인도계 이민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The influence of Indian immigrants is growing, not only in the business sector, but also in politics. The United Nations estimated the global migrant population to be 281 million in 2020, with Indian immigrants accounting for the largest portion at 18 million. 미국은 물론 세계 전역에서 인도계 이민자들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소식입니다. 선진국으로 떠난 전문직 이민자들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섭니다. 거기에 정계와 재계까지 적극적으로 진출하며 인도의 소프트 파워가 증강한다는 분석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2020년 이후에는 세계 이민자 수를 2억 8,100만 명으로 추산했는데 인도계 이민자는 1,800만 명으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뒤를 이어 멕시코 1,120만 명, 중국 1,050만 명입니다. 인도계 정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270만 명, 영국 83만 5천 명, 캐나다 72만 명, 호주 58만 명 등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임금이 비교적 높은 영미권 국가로 떠났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전문직 이민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 의료업 종사자들이 인도를 떠나 미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전문직 전용 취업 비자인 H-1B 취득자 중
73%가 인도계 이민자로 드러났습니다. 미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도계 이민자 중 미국 대학교 학사를 보유한 비중은 80%에 달합니다. 미국 국민의 평균값은 30%고 중국계 이민자 50%를 훨씬 상회하는 숫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도 내부에서는 엘리트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도 공과대 졸업생의 36%가 해외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본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인도계 이민자들은 미국 내에서 부유층에 속합니다. 평균 가구 소득이 연 15만 달러 수준이며 미국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중국계 연 9만 5천 달러를 앞섭니다. 어도비, 알파벳,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인 IT 기업 최고 경영자는 모두 인도계 이민자인 것을 보아도 그들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 중 25개의 CEO가 인도계 이민자입니다. 여기에 리시 스낙 영국 총리를 비롯해 카말라 해리스 미 부통령 등 정계에서도 영향력을 발휘 중입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12일 일리노이 내 도서관 금지 서적 지정을 막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Illinois is the first of all 50 states to take a stand against designating banned books in libraries. Governor J.B. Pritzker signed a bill on the 12th to prevent the designation of banned books in libraries. Last year, it was revealed that a staggering 1,477 books were designated as banned in libraries across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전체 50개 주 중 처음으로 일리노이주가 도서관에서의 금서 지정을 저지하고 나섰습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12일 일리노이주 내 도서관 금지 서적 지정을 막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중 미국의 도서관에서 금서로 지정한 서적이 무려 1,477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리노이주가 이를 막기 위해 법안을 처음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성소수자 관련 서적 등을 도서관에서 임의로 금지할 경우 주정부 지원금을 주지 않는 등 혜택을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각 주는 자체적으로 서적에 대한 자체 검열 등을 통해 성소수자 관련 책자들을 서가에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일리노이주는 금서 지정을 금지한 것인데 금서금지법은 2024년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15년 동안의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의 집념 어린 역사 추적을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북한 전쟁 고아들의 미공개 자료들 1950년대 동유럽에 이주했던 북한 전쟁 고아들에 관한 숨겨진 비밀을 추적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2020년 6월 25일 개봉해 많은 화제를 불러온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김덕영 감독을 만나본다. 네, 시카고에 계신 교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만든 김덕영 감독입니다. 저는 지금 건국의 역사를 올바로 바로잡기 위한 또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삶을 좀 제대로 이렇게 다루기 위한 영화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주 지역의 그 건국전쟁 영화 취재 때문에 그리고 자료 발굴 때문에 이곳에 왔고요. 온 김에 제가 2020년 6월 25일 날 개봉한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영화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도 좀 홍보 좀 하고 또 같이 교민들과 함께 영화 보고 영화상영이 끝난 다음에 관객들과 좀 이렇게 좀 토론도 하는 그런 좀 다채로운 시간을 좀 갖고자 이렇게 시카고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영화가 이제 개봉된 다음에 아직도 어떤 평론가께서 그런 평론을 아주 아름다운 문장으로 기록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영화는 북한이라는 체제를 대놓고 비판하지는 않는다. 그동안 어떤 영화나 어떤 작품보다도 이 북한 체제를 대놓고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모를 잃어버린, 부모를 잃고 기다리고 있는 딸의 모습에서 또 남편을 40년, 50년 기다리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모순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북한 체제를 비난하고 또 이 비판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인 어떤 그 휴머니즘을, 감동을 갖다가 불러일으키는 영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거는 사실 제가 감독 입장에서 꼭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틀 동안 이제 시카고에서 영화 상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의 지금 이제 다음 작품 건국전쟁 이 작품은 말 그대로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건국 지도자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해 갖고 사실에 대한 왜곡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역사가 조작됐던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했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밝힐 예정이고요. 그걸 통해서 음수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물의 기원이 무엇인지 이 물의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에 초석을 이뤘던 그 가장 중요한 시기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 공로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거 없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의 번영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 역시도 김일성의 아이들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를 조금 더 올바르게 대중들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국전쟁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Please hit that like and subscribe, and I will see you tomorrow on WinTV Hot News. Goodbye.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